전 분야 사이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K-스타트업, 그리고 센서블 위클리, 그리고 SBA라고 불리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있고요. 패션에 특화된 사이트로는 안녕하세요, 캐시터 모먼트입니다. 과거 콘텐츠를 보시고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메일을 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꼭 패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영상 저장해 두시고 내년 상반기에 지원 사업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 사업은 대출과 달리 말 그대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매년 수백 개의 정부 지원 사업이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열리며 이를 통해 장비비, 마케팅비, 인건비, 공간 등을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4년간 총 2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며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곤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4차 산업, AI, 빅데이터, IoT 같은 사업들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통시장의 식음료 판매부터 패션 브랜드까지 모든 분야의 특정 지원 사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많이 없고 모집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교 시절부터 창업 영지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수료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접하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며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기도 했고 경진대회에서 입상해 실리콘밸리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엄청난 스타트업의 대표가 된 건 아니지만 대학 시절 좋아하던 아웃도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우연히 패션업에 뛰어들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운이 좋게도 브랜드를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말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 지원 사업과 사업이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주가 되고 본 사업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로, 연료제의 역할로만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는 계속 합격합니다. 저는 브랜드 창업 초기에 서류 한 번 합격하는데 10개 이상의 사업 계획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두 번 떨어지고 나면 사업 계획서, 정부 지원금은 나랑 맞지 않아 포기해야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할 정도로 지원 사업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뾰족함을 다듬고 다듬어서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 한 개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공고별로 사업 계획서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여러 차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 번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 탐색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주 요일을 정해두고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탐색이라는 게 매일 꼭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나서 보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지원 사업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고는 대부분 2, 3주 정도로 모집을 하긴 하지만 일주일 이내에 짧은 공고도 있기 때문에 매주 주기적으로 서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확인을 하였고 사이트로는 되게 여러 곳이 있는데 저는 센서블 위클리라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이메일로 받아보며 메일로 한번 체크를 하고 기입이 안 된 사업은 없는지 다른 사이트도 이중 체크하며 찾아보았습니다. 사이트는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분야 사이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K-스타트업, 그리고 센서블 위클리, 그리고 SBA라고 불리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있고요. 패션에 특화된 사이트로는 서울 패션허브,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 패션제조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년 1월에 통합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년 1월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가 발표됩니다. 어느 분야에 얼마 예산을 풀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집 기간은 몇 월인지 등 다양한 정보들이 통합되어 있는 파일로 공유되니까 K-스타트업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파일 공고도 올라와 있을 거니까 내년을 위해 미리 예습해 두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분기 1월에서 3월 사이에 주요한 공고가 많이 뜹니다. 사업 기간은 연초부터 연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많은 공고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미리 사업 계획서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예비, 초기, 도약, 창업 구분을 분류하셔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장을 아직 내지 않은 사업장을 말하며 초기 창업자는 3년 이내의 창업자, 도약기 창업자는 7년 미만의 창업자를 말하는데요.
업력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사업자를 내기보다 만약 예비 사업자로 사업계획서를 써서 선정될 자신이 있다면 사업자를 내기까지 또 시간이 남았다면 예비 창업자 신분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를 내는 순간부터 최대 3년차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브랜드가 도전할 만한 대표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패션허브 입주기원 지원 사업, 두 번째로 서울시 패션 제조 지원센터의 사업, 세 번째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의 브랜드 지원 사업, 지속가능 패션 지원 사업, 엑셀러레이팅 F 지원 사업, 그리고 전국의 캠퍼스타운의 지원 사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창업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 등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 규모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이제 생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원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1월의 통합 공고를 꼭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특히 브랜드 사업에서는 정부 지원 합격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패션 특화 지원 사업이 아니라면 브랜드의 철학과 디자인을 어필하는 것보다 뾰족한 엣지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환경이나 사회적인 메시지, 차별화된 기능을 어필을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캐주얼 의류를 주로 만들었지만 아웃도어에서도 겸해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꾸준히 만들어냈고 그런 고객들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일상과 아웃도어를 넘나드는 브랜드로 차별화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탐스 슈즈나 프라이탁, 119 레오, 파타고니아 등 같이 브랜드의 철학이 사회 환경적인 것과 맞닿아 있다면 그대로 쓰면 되지만 만약 일반적인 브랜드라면 꼭 엣지를 만드셔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사업계획서 때문에 내 사업의 방향이 조금 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의 방향과 사업계획서의 방향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일치하진 않았었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의류를 만들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고객이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야 정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니즈가 있고 차별화가 있다면 충분히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디 여러분 사업에 좋은 연료제와 날개가 되길 바라며 이번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제 프로필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순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